삼성물산, 호텔신라, HS에드, 그리고 두 번의 스타트업, 12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9분의 팀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삼성물산을 다닐 때는 조직이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팀장님이 3번 바뀌었습니다. 호텔신라에서는 6년 동안 4분의 팀장님과 일을 했고, LG에서는 1년 동안 1분의 팀장님과, 그리고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도 1분의 팀장님, 그리고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2년 반 동안 대표가 저희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식적으로 퇴사 통보를 밝힌 게 총 6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4번 퇴사를 했으니까 2번은 거짓말을 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퇴사 통보 중 3번은 함께 일했던 팀장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황이 아닌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남이 아닌 나로 적용을 해보고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의 과거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났던 팀장들, 그 팀장님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선택하게까지 만들었던 팀장님, 또 반대로 다른 팀원들은 정말 싫어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따랐던 팀장님, 간혹 사람들에게 너는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냐, 너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명확하게 말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 경험에서의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저의 행동과 선택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일했던 팀장님과의 갈등,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팀장은 팀원의 역량을 야근 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팀원 전체가 눈치성 야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누구든 팀장보다 빨리 퇴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눈치를 줬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팀 회식을 하는데 전날 야근 수당을 올린 팀원에게 야근 수당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는 놈은 내가 따로 고가를 챙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넌지시 무보수 야근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팀 분위기가 딱히 팀장님 말에 뭐라고 대꾸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도 그냥 꼰대를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팀장과 별 탈 없이 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성의 끈을 놓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도 어김없이 야근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고 저희 팀은 여전히 야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팀장님과 제 선배는 여전히 야근 중이었습니다. 제가 또 불만이었던 게 야근을 해야 될 일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꼭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히 눈치를 받게 되고, 어차피 팀장님보다 빨리 퇴근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짜밥이라도 얻어먹자 이런 생각으로 자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9시쯤 일을 마치고 30분 정도 눈치를 보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는 저를 팀장님이 야 하고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는 선배들이 남아있는데 먼저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올해 팀원 평가를 야근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다. 너가 이런 식이면 난 너에게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을 쭉 둘러보셔라. 이 넓은 사무실에 우리 3명만 매일 이렇게 야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9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지금 당신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그리고 만약 팀장님의 평가 기준이 야근 시간이라면 나는 팀장님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겠다. 그렇게 그날 바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팀장은 작은 거 하나 결정하지 못하던 팀장이었습니다. 정말 회의가 많았는데요. 하루에도 2-3번씩 팀원들을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유능한 선배들이 정말 많은 팀이었어요. 하지만 팀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팀장님의 질문은 야, 사장님한테 안 혼날까? 야, 사장님이 저거 안 물어볼 것 같냐? 사장님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떠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회의가 아닌 아주 소모적인 회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 보고 후 결과가 안 좋으면 야, 봐, 사장님이 싫어하시잖아 이렇게 짜증을 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대안과 피드백이 오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가 정말 반복됐습니다. 간혹 사장님이 주최하는 회의에 팀원 전체가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저와 다른 팀원들에게 사장님이 다이렉트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의견에 대해서 표출하면 회의가 끝나고 바로 팀장님께 불려갔습니다.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냐.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일을 하던 도중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결정타를 맞은 그 다음날 아침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팀원들을 야근 시간, 회식 참여 유무로 평가하는 팀장, 사장님 눈치만 보고 아무 의사결정도 못하는 리더, 이런 팀장들과 일했던 팀원들은 다 저처럼 퇴사 통보를 하고 그 팀에는 퇴사자들이 속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만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들도 대부분 팀장님의 야근 강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팀의 선배님들은 팀장님의 그런 면모를 알고도 2, 3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팀장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이유들이 그들에게는 그 정도까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거나 혹은 더 중요한 기준 혹은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해도 승진할 때는 우리 팀 사람들 잘 챙겨줘. 야, 알고 보면 되게 정 많은 사람이야.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만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퇴사자 러쉬에 그런 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팀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퇴사자들이 떠나면서 야, 저 사람 너무 믿지 마. 저 사람 정말 별로야. 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그런 리더와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앞전의 상황과 반대로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버텼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팀장은 제가 12년 동안 만났던 팀장님들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할 때 어려운 점도 많은 리더였습니다. 야, 지금 이걸 고민하고 만든 자료가 맞냐? 야, 신입사원이 만들어도 이것보다 잘 만들겠다. 당신이 그러고도 팀장이 맞나요? 조금 뭔가 인신공격과 업무 피드백의 중간선에서 위태위태한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랬고요. 그래서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했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깨지고 혼났습니다. 제 보고가 마음에 들었을 때도 크게 칭찬이나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 한마디 이상의 피드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 오케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회의실 나오면서 휴 하고 안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그 사람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본인이 최고인 줄 안다, 팀원을 관리할 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조직을 떠났습니다. 저도 퇴사자들의 말처럼 그분의 이런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딜만 했어요.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점도 정말 많았거든요. 가장 좋았던 점은 업무 외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퇴근을 하든 회식을 오든 말든 어디에서 일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배분하거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직급이나 연차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싶어하는 팀원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권한과 기회를 주는 대신에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물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 쉬운 리더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리더입니다. 저는 조직에서 일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 문제의 경중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하고 의사결정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강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더, 책임감이 강한 리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말 되고 싶지 않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리더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 책임지기 싫어하는 리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팀의 으쌰으쌰도 잘하고 팀원들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런 리더의 면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좋은 리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 책임감,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에 집중하는 리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부정적인 면모는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의사결정도 잘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팀원들에게 격려도 잘하고 이런 리더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리더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가치가 상사와의 관계에서 충돌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는지, 아님 다른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나는 의외로 무덤덤했다, 견딜만 했다, 갈등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좋은 시절, 좋은 상황에서는 이걸 찾기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상황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긴다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만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후보자들에게 많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장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반대로 당신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팀장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점, 견딜 수 없는 점 두 가지씩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서로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 12년 동안 일했던 선배들을 한 20명 정도 쭉 나열해보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으로 이 선배들을 한번 평가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이 선배를 내가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이 선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선배와는 일하면서 좀 삐그덕삐그덕 거린 적이 많았는데 아, 이 선배는 이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준을 두 가지씩 만들어 본 후 함께 일했던 팀장 선배들을 한번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 보세요. 아주 재밌고 신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 나와 꼭 맞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